통통스 두 번째 정치화법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엔 정치가 무엇이고 기능이 어떤지 의미와 기능을 알아봤다면 이번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한번 봅시다. 자, 교과서 14페이지, 15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법의 의미 갑니다. 자, 법의 의미. 법은 사회 규범 중에 하나예요. 사회 규범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과 기준입니다. 사회라는 게 뭡니까? 개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사회죠. 개인들 간의 합의, 즉 약속을, 동의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었는데 그 기준이 사회 규범이고요. 그 사회 규범 중엔 도덕이 있고 관습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더 많지만 대표적인 게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의 차이점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습 알아보겠습니다. 관습. 사회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반복하여 일정한 기준이 된 행위를 관습이라고 합니다. 풍습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다면 예시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명절에 어떻게 하는지, 우리나라의 명절은 또 뭔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그런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일종의 서로 간의 규칙이고 약속이죠. 설날은 몇 월 며칠로 한다. 우리는 추석은 몇 월 며칠로 한다. 단오날은 몇 월 며칠로 한다. 또 그날에는 어떠한 행동을 한다. 어떠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 어떠한 집에 고향집에 내려간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다 배운 내용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반복해서 만들어진 그런 관습이라는 거. 그리고 관습의 특징으로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관습을 어겼다고 해서 제재를 법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감옥에 간다거나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는 점. 두 번째, 도덕입니다. 도덕이라는 건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두고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맞다. 이거는 아니다. 라는 걸 개인의 양심에 맡겨두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힘든 친구를 도와주는, 힘든 친구를 보고 도와줘야겠다 라는 마음을 가져서 도와준다거나, 혹은 도움을 받고 나서 감사하다는 걸 표현한다거나, 거짓말을, 일반적인 거짓말이죠. 일반적인 거짓말을, 아주 큰 거짓말 말고 일반적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은 도덕적인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하는 행위들이고, 그 도덕이라는 건 역시나 그 사회의 약속이고 기준이죠. 또한 도덕의 특징으로는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를 받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는 어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가진 않죠. 그죠? 또는 도움을 받고 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벌금을 물거나 과태료를 물진 않죠.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 규범 중에 하나가 도덕이라는 점. 또한 세 번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한 사회 규범이에요. 이 법을 만들 때 바로 참고를 하는 게 바로 위에 있는 관습과 도덕입니다. 법을 마음대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사회가 지키고 있는 약속이 이미 관습과 도덕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관습과 도덕을 기준으로 해서 법을 만들겠죠. 그래서 법 중에는 관습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나중에 배우니까 그냥 몰라도 되지만, 법이라는 건 국가에서 이것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지키자, 이거 안 지키면 진짜 이 사회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거고요.
이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도덕과 간습은 구속력이 없지만 법은 구속력이 있어서 지키지 않을 경우엔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뭐 벌금을 낸다거나 과태료를 낸다거나 감옥을 간다거나 그죠?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사회 규범 중에 하나가 이 법이고요. 법의 이념, 법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전에 이거 사회 규범에 대해서 예시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전통적인 결혼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일이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 전통적인 결혼 방식 예를 들어서 뭐 전통 혼례로서 남자가 무슨 옷을 입고 여자가 무슨 옷을 입고 뭐 신랑 신부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라는 것은 사회규범 중에 무엇을 어긴 거죠? 주로 관습을 어겼죠. 하지만 관습을 어겼지만 처벌을 받진 않죠. 관습은 어겨도 처벌을 받지 않고 다만 사람들의 좀 관심이나 어찌 보면 다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했어? 궁금하네, 신기하네, 뭐 이런 관심이나 아우 왜 또 저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비난을 받을 수는 있으나 법적 제재는 없다. 두 번째, 결혼 비용을 한쪽에서 많이 부담하는 거예요. 신랑이든 신부든 한쪽에서 결혼 비용을 많이 부담했어. 다른 한쪽은 거의 안 냈어. 혹은 아예 안 냈어.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사회규범 중에 어떠한 것을 주로 어겼을까? 물론 관습도 어겼다고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런 예시를 든 건 도덕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예시를 든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양심에서 보자면 그래도 어느 정도 상대방이 일정 비용을 냈으면 다른 상대방도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이고 두 집안의 만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담을 하는 게 도덕적으로 맞잖아요. 양심적으로. 그죠? 그래서 도덕적인 사회규범을 좀 어겼다를 볼 수 있죠. 하지만 법적 제재는 없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도덕을 어겼다고 해서 아무런 그 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의 비난 그리고 뭐 그런 뭐 관심 이런 것들은 받을 수는 있죠. 사회적인 그런 하지만 법적 제재는 없다는 거. 세 번째,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함. 일부러 제가 1, 2, 3번의 예시를 결혼과 관련된 예시로 했어요. 공통점을 좀 갖기 위해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을 경우에 이거는 무엇을 어겼을까요? 관습도 어겼고 도덕도 어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뭘 어겼어? 법도 어겼죠. 관습, 도덕도 다 어겼으면서 법을 어겼어. 관습과 도덕만 어겼으면 상관이 없는데 법마저도 어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법적 제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됐죠? 법의 이념 갑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이념. 자, 법의 이념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를 먼저 배우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영상 길이 때문에. 법의 이념. 첫 번째가 바로 정의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자. 정의를 위해서. 이런 뭐 히어로들, 영웅들이 있잖아요. 그죠? 정의를 막 추구한다. TV나 만화나 영화나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건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에요. 궁극적인 거야. 법이 필요한 이유야. 법은 정의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노력한 몫을 얻는 것이 정의라고 했습니다.
동등한 대접을 받는 것에 강조를 했어요. 즉 정의라는 건 평등의 추구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실질적인 의미로는 평등을 추구하는 그런 개념이구나 라는 거. 이 정의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의는 평균적 정의 또는 교환적 정의라는 정의의 개념이 있고요. 배분적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평균적 정의는 정의, 그러니까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는. 이 인간의 가치는 똑같다.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된다. 같은 것은 같아야 된다. 라는 생각의 정의고요. 따라서 이 평균적 정의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두 똑같이 대우해야 된다. 라는 거고, 대표적인 이런 정의와 관련된 법으로는 개인적인 신분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똑같이 법의 기준에 따라서 형벌을 부과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평균적인 정의를 보여주는 법의 사례라고 할 수 있죠. 교환적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배분적 정의는 법의 정의를 해석할 때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와 능력은 다르다. 다 다르다. 사람들의 가치와 능력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이해를 해야 되고 차이에 따른 취급을 인정해줘야 된다. 차이를 인정해줘야 한다. 즉 선천적, 후천적 차이를 고려해야 되고 이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 법의 내용으로는